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2025년 상반기 닭띠분들 운기 좀 어떨지. 닭띠분들은 일단은 올해 을사년과 합은 들어서 좋아요. 그렇지만 모든 닭띠분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일단은 21살의 우리 을류생들은 올해 키워드를 도전과 성취로 잡으시면 돼요. 그만큼 학업이든 유학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모든 자기 개발에 도전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자기 실력, 위치, 능력 이런 것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예요. 그러니까 뭘 해도 성과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혹이 또 많은 해이기 때문에 당분간 올 상반기 또 넓게는 하반기까지는 좀 앞만 보고 가시고 앞 뒤를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거든요. 우리 33세 개유생들은 성격 자체는 조금 완벽성을 띈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융통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완벽성을 가지신 분들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좀 고지식한 면도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쌍삼수라 이러한 성향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운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부드럽게, 조금만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,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내려놓는 게 좋고요. 재물운 같은 경우에 돈은 들어오지만 나가는 이동이 좀 잦아요.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직 나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나와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이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적금이라든가 저축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. 투자나 창업은 조금 어려운 운기니까 권하지 않고 올해는 돈이 많이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창업이나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연애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거나 기존에 어떤 인연이 있다 그러면 결혼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기예요. 지금 시기가. 그런데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삼수행 결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여자들은 괜찮은데 특히 남자들은 33세 결혼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좀 더 알아보고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34시 되는 해에 하시는 게 좋겠다.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귀인의 도움도 그닥 없어요. 그래서 올 한해는 그냥 무縁무덕하게 넘겨가고 또 폭넓은 관계 유지에만 조금 힘쓰시면 크게 대인관계에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45세 우리 신유생들은 올해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. 승진도 하실 수 있고 내 자리가 올라가고 이직을 해도 내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정받고 축하받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그동안에 뿌린 걸 걷어들여라 하는 운기이기 때문에 일도 잘 풀리고 그런데 조금 내가 성급하게 앞서간다 그러면 말과 행동에 무리수가 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언행에 실수가 없도록만 조심하시고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해온 공로를 인정받는 해인데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내가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내 공을 깎아내리는 격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때를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같은 경우는 불안, 걱정, 근심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술자리나 모임 같은 건 좀 줄이시고 급한 성적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시운 1급의 우리 기후생들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피해를 보는 운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계약이나 보증, 문서와 관련된 일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고 돈 빌려주시거나 이런 것들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.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계약하실 때는 중요한 사항들은 좀 본인이 꼼꼼히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. 남쪽은 조금 길한 방이고 동남이나 서북은 조금 흉 방이에요. 그래서 이사 가실 때 방향은 꼭 보고 가시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빠르게 진행되다가 그런 것들이
조금 늦어지고 지연되거나 아니면 일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인간의 조금 배신수가 있어서 누구 보증을 쓰거나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비밀도 공유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올해는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우지 마시고 작은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빨리 이루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또 빨리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작게 가시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실속이 있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인관계에서는 가급적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인간의 배신수가 있으니까 또 내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고도 실속이 없는 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욕만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앞장서서 하시는 일도 하지 마시고 올해는 웬만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. 60아홉의 우리 정유생들은 건강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노출이 되는 시기라서 내가 안 아프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파서 마음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고 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생기시는데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올해는 내가 누구한테 유산받은 것들이 분할을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문서를 되팔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자식들한테 조금 나눠줄 일도 생기고 아니면 사업하는 자식이나 아니면 본인 때문에라도 뭘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사기수, 실패수가 있으니까 문서를 교환하실 때는 좀 체크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되겠고 심혈관이나 머리 쪽, 이런 두뇌 쪽, 혈관, 혈압 이런 쪽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. 그래서 건강 신경 쓰시고 문서에 관한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올해 이 닭띠들은 을사년과 합은 들지만 을사년이 굉장히 큰 바람이 들어오는 해예요. 그래서 갑진년은 불의 해이기 때문에 갑진년에 어느 정도 모닥불 정도는 피워 놓으셔야 이 큰 바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내가 더 활활 탈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내가 갑진년에 촛불 정도만의 불을 피웠다라고 하면 을사년의 큰 바람에 촛불이 꺼지는 형국이거든요. 그래서 내 현재 위치, 내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. 그래서 새해에는 내 운기가 어떤지도 좀 보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도 되는 해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지키고 가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은 좀 상담도 받아서 조심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수고하셨습니다.